우리 장인님은 장인님의 동그라미 인물이에요. 장인님이니까 장인어른을 의미합니다. 장인어른이 누군지 알지? 아내 아빠.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손버릇이 못됐다의 체크. 뭐냐? 때린대.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장인 좋아하냐? 지금 장인 안 좋아하죠?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목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의 명이 짧다 한다. 가족한테만 하는 게 아니래. 온 마을 사람들한테 욕받고 다닌대요.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워놓고 욕피리, 본명은 봉피리, 욕피리의 체크. 뭐예요? 별명이죠. 별명. 욕피리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둘은 인심을 잃었다. 거기까지 잘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개. 장인이 나쁘다. 손찌검과 손버릇과 욕을 많이 하는 장인.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중요하대? 뒤에가 더 중요하대? 뒤에가 더 중요하대. 욕보다 읍에 배참봉땡 마름으로. 마름의 체크. 마름이 뭔지 알아요? 땅 빌려주는 거죠. 버니 마름이란 욕잘하고 사람 잘 치고 앞에 나왔던 성격이죠. 그리고 생김생기에 호박 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생김생기길의 체크. 이거는 장인 얼굴 모양이에요. 얼굴이 어쩌대요? 호박 개 같대요. 못생겼대요.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똑 됐다의 체크. 똑 됐다는 꼭 들어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꼭 들어맞다. 장인이 그래서 뭐래요? 땅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더 나쁘대요. 자gin의 체크. 자gin이 뭔지 아나요? 그 농사하는 사람. 네, 거기다 쓰세요. 농사꾼. 근데 땅을 빌려서 하는 농사꾼.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자g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닭말이나 돈 보내지 않는다든가 에벌론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떨어진다. 땅이 떨어진다의 체크. 그럼 뭐야? 땅을 안 빌려준대. 땅을 떨어진다는 말은 땅을 안 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제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땅을 슬쩍 돌아 앉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뇌물 준 놈이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땅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인어른인데 다른 사람들이 본인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땅을 빼앗고 본인한테 아부하는 사람들한텐 그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이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고 왜 사람들이 바쳐서 돈이 많아졌으니까.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욕 먹으면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땅이 떨어질까봐 땅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장인한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르고 거기다가 써봅시다. 마름의 역할을 하는 장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적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나 세모. 자, 그래서 뭐예요? 이때까 마을 사람들은 다 장인한테 잘해야 된다. 근데 나한테는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 할 계제가 못 된다. 그러나 나는 어떻다? 내가 장인보다 더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던더미 쓴 침만 삼킨다. 나는 그 속을 참 잘 안다. 그 속의 체크. 어떤 속인지 봅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의 체크. 자, 모도 내야 한다, 갈도 꺾어야 한다. 이걸 통해서 언제라고 보여야 돼요? 농번기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가면 그냥 고만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 장인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나흘씩이나 건승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야 그때는? 과거에도 장인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다쳐서 들어 누워 있었더니 울상이 됐다. 왜? 일을 못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장인은 나에게 어떤 이 농산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하고 있다.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벼가 잘 되면 장가들지에 않니의 체크. 그러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은 또 뭐예요? 그냥 장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결혼. 장가든다는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럼 나는 장인님한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번쩍 띄었다고 했으니까 혹했다는 이야기죠.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놓았다라고 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일을 열심히 함.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거기에 체크. 혼인을 시켜줘야 경우가 옳지 않겠나? 그러면 혼인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다. 거기에 써주세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함. 그러면 장인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벼쌈을 척척 들였어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들고 들어오는 점순이의 체크. 누구죠 얘가? 등장인물이죠. 얘가 바로 뭐야? 거기 써주세요. 나의 아내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조골 데리고 무슨 헌일을 한다고 그러니 원. 거기에 체크. 미쳐 커야지의 체크. 그러면 뭐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점순이가 키가 작음. 점순이가 키가 작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납득했어? 다 납득돼? 오케이. 그 전날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은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그 전날이니까 거기서부터 잘라가지고 과거 회상이라고 써주세요. 과거 회상.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에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의 체크. 그 다음에 화전밭을 혼자 갈다의 체크. 밭을 가는 건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입니다. 야릇한 꽃내도 그래서 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해요. 자, 근데 봄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올라요?
네? 봄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올라야 돼요? 따뜻. 또 봄 하면 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설렘의 감정이 들어야 돼. 오케이? 막 연애하고 싶고 이래야 돼. 그래서 왜 우리도 너네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 쓸쓸함의 계절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가을은 보통 이별을 상징하고 쓸쓸함을 상징한다면 봄은 보통 새로운 사랑의 시작, 설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화전밭을 갈고 있을 때 야릇한 꽃내가 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엄마가 병원 가야 된다고 오라는데. 지금? 수업을 하는 중인데 가렴. 엄마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오라고. 예, 가세요. 나머지 설명할게요.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거기에 체크.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랬다의 체크. 그러면 얘는 진짜 몸이 아픈 걸까? 아니지. 거기에 써주세요. 몸이 실제로 아픈 것은 아니요. 자, 근데 울렁울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너네 울렁울렁거리는 거는 아파서 그렇겠어 여기서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일까? 울렁울렁거린다. 다른 이유 때문인 거죠. 뭐 때문에? 설렘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것 때문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하는 순간 아파서 뭔가 토할 것 같나? 이 내용보다는 뭔가 이 봄이 다가와가지고 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 설렘의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어의 말이 맘마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소를 부리면 여느 때와 같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밥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의 체크. 왜 짜증이 났을까? 왜 짜증이 났지?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치? 방금 위에서 내내 설렘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봄 하면은. 근데 갑자기 짜증이 났으니까 이 설렘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짜증인지 봅시다.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줄라. 장인님의 소의 체크. 그러면 짜증나서 장인님의 소의 대리를 꺾어줄라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거기다 써주세요. 장인님에게 느껴지는 분노를 소에게 표출함. 그럼 결국엔 뭐야? 소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화가 났다. 거기에 체크. 점순이의 키를 보고 화가 났다. 뭐야? 작은 키를 보고 결혼을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어때? 하나씩 이해돼? 하나씩 설명하는 거? 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또 그렇다고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봐줄만 하대요.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큼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 체크. 점순이는 16살이고요. 나는 몇 살? 26살. 미친 거죠? 뭐 지금이야 미쳤지만 옛날엔 가능했대요. 2살이나 덜 자랐다. 근데 몸이 2살이나 덜 자랐다 했으니까 16살의 키가 아니다. 14살짜리 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잘도 훤칠이도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청이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여기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혹혹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체크. 한 가지 파가 있다면 체크. 거기서는 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대요. 점순이가 외모 나쁘지 않대. 근데 뭔가 하자가 있대.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체신이 없어 들까본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한마디로 뭐야? 덤벙거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쳤다는 이야기는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흑투석이 밥을 곧잘 먹인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원래는 점순이가 밥을 갖다 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때? 자빠져가지고 흙 묻은 밥을 자꾸 먹인다는 이야기지. 안 먹으면 뭐하네 할까 봐서 이걸 씻고 앉아놓으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그러나의 체크. 그날은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봐봐.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놨다는 이야기가 안 넘어졌다는 이야기죠. 뭔가 특별하대.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다의 체크.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의 체크. 어떤 의미일까요? 상황을 생각해 볼까? 밤낮 일만 할 거냐? 라고 물어봤어. 어떤 상황이? 언제 할 거야? 그치. 결혼시켜달라고 해 라고 돌려 말하는 거죠. 결혼시켜달라고 해 라고 적어주세요. 숨겨진 의미죠.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왜? 정순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에 대고 그럼 어떻게 해?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돼야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밝게져서 산으로 도망치를 친다. 얼굴이 밝게졌다의 체크. 점순이가 지가 지 입으로 결혼시켜달라고 빨리 말해봐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된 샘판인지 맥을 몰라서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총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투구한다. 그래서 뭐다? 설렘이다. 사랑이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점순이도 그 설렘을 느꼈나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점순이가 자랐다는 이야기는 키가 자랐다는 이야기야. 마음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이야기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이 끝나는데요. 뒷부분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인한테 가가지고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해. 그랬더니 장인이 안 돼 이 새끼야 라고 해. 근데 점순이가 지금 나한테 불을 지폈잖아. 결혼시켜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얘가 계속 결혼시켜주세요 하니까 장인이 이 주인공 나의 뺨을 때려. 그래서 그럼 거기서 이제 보통 포기하면 되잖아. 근데 점순이가 불을 지펴놨으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장인의 수염을 잡아. 이렇게 결혼시켜주라고요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장인이 그래도 안 된다고 존나 때려. 그러니까 얘가 맞다가 빡쳐서 장인의 소중한 부위를 세게 움켜주고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점순이의 배신이 시작돼요. 이 새끼가 우리 아빠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되게 억울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결혼 못해요? 결혼은 나중에 하게는 돼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점순이가 아빠한테 결혼시켜달라고 화를 내서라도 해야지 라고 해놓고 이 새끼 지 아빠 고자 만들려고 하니까 정신 나가지고 다시 우리 아빠를 감히 네가?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나중에 내용 보시면 어이가 없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했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엄마는 집에서 밥 먹고 있었다의 느낌으로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1번은 틀렸습니다.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들였다. 과거 사건 있었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요? 점순이 거시기 그 이야기 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인물들의 관계, 그래서 점순이가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도 장인님이 작년에 뭐 했다? 나한테 돌 던져져 가지고 내가 돌 맞아가지고 일을 못했더니 장인이 너무 슬퍼했다,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 현학적 표현인데요. 현학적 표현의 체크. 혹시 현학적 표현 제가 한 번 말했던 것 같아요. 뭔지 기억나나요? 거기에. 네, 안 돼요. 거기다 써보자. 현학적이라는 것은 나타낼 현자의 학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식자랑하는 거예요. 지식자랑. 여기서 보통 지식자랑은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야 법에서 봤는데 뭐 민법 몇 조에 의해서 뭐 어쩌고 이런 게 이제 현학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4번 보겠습니다. 작중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이다. 작중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인가요? 지가 지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다른 사람 체험을 들은 건가요? 지 체험인가요? 지 체험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일만 하고 말 거냐? 라고 꼽줬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2번.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죠.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한테 함부로 일시키는 장인한테도 장인이 점순이 갈고서 화났어. 아니면 결혼 안 시켜줘서 화가 났어. 결혼 안 시켜줬던 거죠. 3번이 틀렸죠. 독립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결혼 안 시켜줘서야 욕하고 슈바박 땅 가지고 장난쳐서야. 땅 가지고 장난쳐서였죠. 욕하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나는 독립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이다. 독립 사람들이 장인 싫어해, 나빠해? 싫어해. 난 장인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오케이? 그래서 상반된 입장이 아니라 비슷한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과 이름과의 욕필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봉필이가 본명, 욕필이가 별명. 1번은 맞는 말. 과거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제거해 봅시다. 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때? 괄호 없애도 돼요? 안 돼요? 중략 아래 있죠. 찾았어요? 말 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는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 맞는 말이죠. 아까 소 때려 패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냥 정신머리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점순이가 부쩍 잘한 사실을 숨겼나요? 아니죠. 이건 뭐였어요? 그 정신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번. 보기를 참조할 때 A에서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범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도 조성한다.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내용 봅시다. 대부분의 말음들이 장인과 행동했다면 가을에 많은 소장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다. 그래서 돈 안 줬으면은 쫓겨나고 돈 줬으면은 더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군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한 소재 장소로 회유가 뭐였어요? 결혼시켜줄게 라는 내용이었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화전밭에서의 나는 생기 있는 봄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아까 그래서 봄이어서 어때요? 막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요 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우라를 소와 점순이한테 화냈어? 아니지, 소한테만 화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다. 맞는 말이고요.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가가 뭐였죠? 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은 그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거든. 자, 그래요. 뭐 때문이에요? 제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을 해줘야 한다. 성례, 결혼과의 명분으로 농사일에 부려먹어야 한다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